자,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을 보였고요. 또 중국에서도 인민들에게 계속 주식을 사라. 게다가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게 보이다 보니까 중국의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내릴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해외발 유동성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증시만 글로벌 증시 상승에서 소외가 되어 왔고요. 현재 중국 안에서도 과감한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6조 유엔이 넘는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반기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특히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과거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M2로 나눠 보면은 2011년 이후에 최저치인 5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온라인 소비라든지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7월 하순부터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와 관련된 개혁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기업을 정책적으로 할당을 해줘서 성장시킨다든지 규모별, 국유 기업별 또 지역별 안분을 해주는데 이런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이제 주식을 편입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또 실적 악화 종목에 대한 조기 퇴출. 그리고 상하이 증시는 그동안의 컷장판에 비해서 올드 이코노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상하이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의 편입을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아무래도 또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증시를 밀어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유동성, 거기에다가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거의 최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총 합쳐져서 거의 6% 급등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경기도 많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경제 예측 기관들마다 차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플러스 2.7에서 플러스 3.4까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에 비해서는 거의 한 8%포인트나 10% 가까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소비주도의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20%를 차지하는 신차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차 판매 증가분의 3분의 1은 정부가 트럭 구매라든지 상용차를 구매해줘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PMI 지표가 4개월 연속 50선을 넘었고요. 또 6월 초 전기 발전량 증가가 무려 플러스 9.1% 정도 됩니다. 이를 근거로 6월의 산업 생산은 과거 평균 수준인 6.4%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3분기, 4분기에도 모두 6%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세도 앞으로 점점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좀 사사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장님께서 2015년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증시 급등할 때 중국 경제와 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때 그렇게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향후 좀 불안한 장으로 보여주고요. 또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개선 작업들이 중국 제조 202와 관련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그 정책 당국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 4, 5년 정도 아주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대신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죠.
중국 표준 2035로 교체하는 혁신 정책을 앞으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가라든지 세계 공장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또 브랜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는데요. 중국은 2021년 내년이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됩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신경제, 특히 ICT와 관련된 디지털 경제, 5G라든지 AI, 로봇, 친환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또 소비 고도와 관련된 블루칩인 의약이라든지 식료, 그리고 가전제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된 이런 개혁 작업들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시장을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장 상승의 강도가 2015년과 비슷하게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한번 사실 2015년에 굉장히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2015년보다 좀 덜할 것 같으세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내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2배 증가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만큼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이코노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간에 증시 화랑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3,000선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요. 3,500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도에도 중국 경제는 정책 시장이 주도하는 이런 ICT 경제, 그리고 친소비와 관련된 고도화 종목,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또 이제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